여러분은 기타를 치는 북극곰이나 피카소가 그렸을 법한 로봇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방금 보신 이런 이미지들은 100% 인공지능이 구현한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인 오픈AI에서 출시한 새로운 모델이 화제였습니다. 바로 DALL-E 2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덩크슛을 하는 코알라라고 입력하면 그대로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어때요? 신기하죠? 미래에는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의 창작 활동까지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미 우리 일상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 용어의 탄생부터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막연하게 다가오는 이 기술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어렵게 다가온다면 아마 지능이라는 단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적 작업에서 성취도에 따라 정해지는 적응 능력을 의미하는 말인 지능에 대한 연구는 뇌과학, 인지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지능이란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가드너 박사는 인간의 지능을 서로 독립적인 여러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념은 처음 입문하는 차원에서는 지능을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런 인공지능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데요. 인공지능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시작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Can machines think?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영국의 천재 과학자였던 앨런 튜링이 던졌던 질문인데요. 이 과학자는 이런 질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1950년에 제시했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었는데요. 사람과 컴퓨터를 대화하게 해놓고 만약 사람이 자기와 대화하는 상대가 컴퓨터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 튜링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튜링 테스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컴퓨터는 사람이 시키는 명령만 따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튜링 테스트 이후로는 컴퓨터도 지능을 갖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컴퓨터의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 학계뿐만 아니라 철학, 논리학, 심리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모인 과학자 10명의 학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 모인 회의였어요. 참석했던 과학자 중 한 사람인 허버트 사이먼은 앞으로 20년 안에 기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것을 기계에 도입할 수 있어야 했겠지요. 두뇌는 1천억 개의 별만큼이나 많은 신경세포 뉴런들이 들어있고 뉴런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사실이 알려져 있던 때였는데요. 인간도 신호 전달을 통해 두뇌 활동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신경생물학자인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1958년 뉴런의 신호 메커니즘을 본떠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퍼셉트론이라고 불렀어요. 뉴런은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호들이 도착하면 그 신호들이 합쳐지고 그 합이 특정 임계값 또는 역치를 넘는 경우에만 하나여
연결되어 있는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성과 유사하게 퍼셉트론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퍼셉트론은 인간에 의한 훈련이나 조정 없이 주변을 감지, 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이 쌓일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특성을 보인다 라고요. 이렇게 퍼셉트론 이론이 정립된 후에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을 찾았는데요. 사람이 컴퓨터와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했기에 자연어, 즉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사람과 말하는 기계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1966년 MIT 공과대학에서 개발된 챗봇 엘리자라는 기계로 세상의 주목을 한 번에 받게 되었지요. 당시 엘리자와 사람이 나눈 대화를 한번 볼까요? 이 예시로 보면 꽤 괜찮은 챗봇인 것 같죠? 하지만 문장 구조를 파악해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하는 정도에 그친 챗봇 엘리자였기 때문에 그 인기는 금방 식었습니다. 엘리자는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 맥락을 파악해서 자유로운 대화를 하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열망도 전과 달리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극복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죠. 1970년대 당시 컴퓨터 기술 수준은 인공지능으로 유용한 결과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메모리의 한계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풀기에는 그때 컴퓨팅 파워로는 연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계산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 한계로 인해 당시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둡게 전망되었고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대규모 지원마저 끊겨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과학자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고 이때를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퍼셉트론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다층 구조의 퍼셉트론과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이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고 그 지식을 컴퓨터가 사용하여 추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컴퓨터가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인 덴드랄은 화학 분자식과 질량 스펙트럼을 입력하면 구조식을 추정하여 찾아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전문 지식을 얻게 해주었죠.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당시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면서 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연구는 계속됩니다. 몇 번의 실패와 낙관을 마주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더 뚜렷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60년대에는 만능의 인공지능, 즉 강인공지능을 향해 갔다면 이제는 특정 분야나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에 한정하여 인간을 흉내내는 약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죠. 더불어 사람이 정한 명령이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독자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개념을 인공지능에 적용했습니다. 에이전트 개념을 탑재한 인공지능은 전보다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인지하고 상호작용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다양한 환경을 파악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였죠. 1997년 IBM의 딥블루가 바로 이런 컴퓨터로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브를 최초로 이겼습니다. 이후로 2010년에 들어서면서 에이전트 기반의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IBM의 왓슨은 퀴즈쇼 챔피언들을 꺾었고 구글 딥마인드는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2011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컴퓨터 기술과 접근하기 쉬운 대용량 온라인 데이터인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 전반에 걸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들이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는 걸 들어보셨죠? 그 서비스들은 사용자들 각각의 성향과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텐츠와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미래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나요? 우리 함께 인공지능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